반갑습니다.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6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명석고등학교 수학과 교사로 재직 중인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응시하시고 또 문제를 보셨을 학생들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울러 이번 영역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운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떻게 보면 집중을 해야 했을 시기이면서 중학교 3학년과 비교했을 때는 또 다른 내용의 문제가 들어왔을 거라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한 마음도 생길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문제 해설을 진행할 텐데요. 지난 3월에 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저는 판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넘어갈까 합니다. 그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1번부터 10번까지 다루는 내용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11번부터 또 다른 이제 범위까지 해서 영상을 또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자막이 나갔을 건데요.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죠. 먼저 1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2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1-3i 더하기 2i의 값은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동류항이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를 비롯해서 복소수에서 i가 있는 허수 부분과 i가 없다라고 하는 실수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이 부분은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1-3i라고 하는 것을 1 플러스의 마이너스 3i라고 한다면 이는 덧셈에 관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에 1이라고 하는 실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 마이너스 3i와 2i가 결합 법칙으로 만나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형태를 보이면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해설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는 다항식이 두 개가 주어진 상태에서 뺄셈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역시 동류항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문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차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계산하는 결과가 달라지는데 다항식의 곱셈과 관련해서는 차수에 상관없이 모두 곱해진 상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항식의 곱셈 내지는 그것을 공식으로 인지하고 있을 셈 공식이 2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항식의 뺄셈을 묻는 것이었고 뺄셈에서 중요한 부분은 덧셈과 마찬가지로 동류항이었기 때문에 a-b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문제부터는 조금씩 이제 쓰기 시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머지 정리인데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하는 크게 두 가지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 나머지 정리인 경우 무엇으로 나누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x-1이라고 하는 1차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가 상수일 수밖에 없고 이는 피제수에 해당하는 다항식 x-알파
보다 낮은 차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R이라고 하는 상수만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밑에 이제 풀이 과정을 보시면 E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이 QX는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되겠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R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의 식에서 x를 1을 대입을 하게 됐을 때 결국 4라는 값을 얻게 되므로 나머지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등식인데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의 해가 x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상수 a의 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문제였습니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개념에서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2차 함수와 관련해서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알파와 베타라고 뒀을 때 알파 베타가 x축과의 교점이 생기고 그 부분의 아래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다른 두 어떻게 보면 실근을 가지면서 아래 그러니까 일단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인 형태라고 했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이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를 풀면 x-2와 x-3을 곱한 형태 그러니까 결국 이를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되면서 이를 위에 제시했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과 비교를 했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5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5번은 제가 풀이 과정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항등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반에서는 설명을 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임의의 x에 대하여라는 어떤 단서가 있거나 모든 x에 대하여 그리고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단서가 주어진다면 이는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위에 제시한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 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것을 대입하든지 성립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수치대입법 그리고 개수비교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해설에서 x는 0을 대입해 봐서 b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고요. x를 1을 대입해서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이제 b 값을 정리했었을 때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그 둘이 곱하면 3이 되는데 밑에 풀이 과정 두 번째 내용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전개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좌변과 비교해서 a, b 값을 구하고 이 둘을 곱한 결과를 이제 3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 마이너스 z가 5이고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4라고 했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의 값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제가 먼저 풀이를 해보면 사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이 보였다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뭔가 제곱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거기서 제곱을 했었을 때 xy 마이너스 yz 마이너스 zx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두 배가 나타나겠고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이제 대입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25 빼기 8 해서 17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현재 쓰고 있는 교과서는 이제 교학사인데요. 교학사 출판사
15쪽에 밑에와 관련된 이제 곱셈 공식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가 교학사라고 했지만 교학사가 아닌 교과서에서도 아마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러분이 쓰고 있는 교과서를 참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7번부터는 3점이라고 하지만 좀 이제 어려운 문제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이어나가 보죠. 일단 여러분이 귀찮게 하는 이 K 값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포기했을 문제라고 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다 보면 이 부분 금방 해결할 수 있고요.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2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한 조건이 있고요. 이를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이 얼마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이 제시된 부분에서 우리는 판별식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판별식을 썼다라는 개념에서 세 가지 부호가 등장합니다. 그 판별식을 우리는 D라고 했고 D가 0보다 크다, 작다, 그리고 같다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를 쓰게 될 것이고 저는 그 중에서 이제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데 4분의 D라고 하는 짝수 즉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 중에서 가운데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2의 절반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짝수 판별식 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하는 이제 공식이 등장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유도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분의 d를 하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k제곱 마이너스의 괄호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2가 되고요. 2는 0보다 작게 되고 마이너스 3k 플러스 22가 0보다 작게 되며 k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K는 7.3333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순환마디를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기 때문에 7.3의 순환마디 3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K는 자연수였고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으니까 결국에 구하는 답은 8이 되겠습니다. 네, 8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역시 2024학년도라고 해서 2024가 또 등장했습니다. 문제를 보죠. 2024의 4제곱 더하기 2024의 제곱 더하기 1을 202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2024를 x라고 할 때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 x-2라고 둘 수 있고 2에 따른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한다면 미식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r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이 값은 21이 되겠습니다. 1차 부등식,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그래서 이 절대값이 이 부분에 등장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의 절대값이 n보다 작음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9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절대값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absolute valu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absolute value를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며 그 두 가지 경우의 기준이 되는 수는 0입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x-1의 절대값을 얘기한 부분은 1이 기준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이는 한꺼번에 쓸 수 있었습니다. x-1의 절대값이 n보다 작다라는 뜻은 x-1이 마이너스 n보다 크고 n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며
x를 가운데에 두게 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 왼쪽 그리고 n 플러스 1이 오른쪽에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때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9개라고 조건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수 그리고 왼쪽에 있는 수를 빼주면서 하나를 더 빼줘야 이에 대한 성립이 만족합니다. n 플러스 1 마이너스의 괄호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을 해줘야 9가 된다라는 것이고 2n 마이너스 1이 9니까 결국 n은 5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부터 6까지가 되는데 2를 만족하는 x의 개수는 9개가 됩니다. 방금 12번 뭐 등장을 했었을 텐데 10번부터 설명을 하고 그 뒤에 영상에서 11번과 12번을 설명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 일단 둘이 곱해져 있고요. 플러스 5가 0입니다. 이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둘의 곱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이를 치환해서 라지 x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지 x 곱하기 라지 x 플러스 6 플러스 5가 되며 이는 인수분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라지 x 플러스 1과 라지 x 플러스 5를 곱한 값이 0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라지 x는 x제곱 마이너스 3x였기 때문에 이를 다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한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으며 0보다 작다는 뜻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고 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기 때문에 알파 베타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 곱은 1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문항을 풀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겠고요. 일단은 풀 서비스가 6시 이후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이후 그래프 문제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도 부탁드리고요. 설명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